저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친친교실 게임놀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발표를 하게 된 두뇌플레이 센터장 이명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원래 앞에서 발표할 때 되게 딱딱한 분위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좀 버벅대더라도 웃으시면 네, 좀 즐거운 분위기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이제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라든지 아이들 반응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친친교실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이런 부분은 앞에서 저희 박성욱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게임놀이라는 것을 이제 아동과 청소년한테 굉장히 친숙한 문화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친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조금 접목을 해서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대시와 리안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문제 설계를 첫 번째 아동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게임놀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보드게임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목표 행동과 관련해서 적합하게 활용이 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기본 심리 욕구를 증가시키는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고학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8회기짜리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12회기로 조금 늘렸고요. 고학년을 처음을 했을 때와 이번에는 학교에서 의뢰받은 학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중학년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과 4학년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과 고학년 프로그램을 약간 이렇게 혼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이광역시 B초등학교와 제2초등학교 W클래스에서 상담을 의뢰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을 10명으로 잡고요. 그리고 통제 집단을 10명으로 잡은 다음 1회기에 40분씩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 2회 해서 총 12회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됐던 측정 도구는요.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 창시자인 대시와 리안이 개발한 기본 심리 욕구 척도에 근거해서요. 이명희와 김하영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그런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하위 영역은 자율성 6문항, 유능성 6문항, 관계성 6문항입니다. 각 문항은요.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 문항이었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약간 중점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지금 너의 기분 상태, 너의 감정 상태는 어떠니? 라는 것을 본인을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프로그램 전후에 일기장 비슷하게 이 감정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뒀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일기, 감정 일기처럼 책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기처럼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전과 후에 해서 감정 카드나 또는 감정 스티커처럼 붙여서 본인의 기분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게임 활동을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교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이거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습관처럼 하니까 아이들도 잘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자기교시 훈련 그 기법처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애들이 이제 구호처럼 외쳐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무슨 게임을 해야 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나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친구야 하자.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첫 시간에 애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처음은 굉장히 웃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는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한 번씩 해줬어요. 나 지금 규칙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규칙을 조금 어겼나?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마무리 끝에는 그래 그래서 내가 원했던 대로 진행을 했었나? 스스로 아이들이 평가를 해볼 수 있게 이 과정을 프로그램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일단 저희가 총 12회기 중에 1, 2회기는 아이들이 이제 관계 형성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관계 형성을 했을 땐 아이들이 일단 소속감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 검사를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대로 하겠다라는 서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칙 만들기 같은 것들 이런 걸 조금 1회기에 진행을 하고 2회기에는 이제 게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완전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첫 시간에 이게 뭔가 막 하다가 이제 게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게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반응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친밀감 형성을 하기 위해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게임들은 스틱스택과 주풀이라는 게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요, 어떤 게임들을 중점으로 사용을 했는지를 좀 먼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회기에는요, 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인식을 하거나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이때 사용했던 건 저는 꼬치의 달인이라는 게임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회기, 6회기, 7회기는 저희가 이제 관계성을 조금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때는 제가 사용했던 게임들이 요리의 달인이라든지 픽픽, 캔버스라는 게임을 사용을 했고요. 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약간의 게임의 규칙을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 9, 10회기에는요. 유능감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그래서 포인트 샐러드라는 게임, 이봐 그건 뇌물고기야, 그리고 사바나 파크라는 게임을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게임들은 약간 전략 게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회기와 12회기에는요. 종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약간 팀으로 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을 해서 저스트 원이라는 게임과 박스 몬스터라는 게임으로 마무리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연구 과제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우리 이제 심리적 적응 문제와 이 보드게임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선정을 할 때 일단 저희 게임놀이 교육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함께 여러 번의 슈퍼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슈퍼비전을 통해서 보드게임을 선정을 했는데 이때 제가 또는 저희 같이 연구했던 선생님들이 의논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구조적인 특성, 게임에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지, 뭐 장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발달 영역에 적당한지, 그리고 형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카드형이라든지 뭐 판형이라든지 뭐 주사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을 제일 많이 보게 되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플레이 인원이 적당한지, 그리고 사용 연령이 맞는지, 사용 연령이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규칙을 빼고 더 첨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본 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중점으로 해서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그런 보드게임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 비교 검증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도전이라니까 좀 우습네요. 네.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 그리고 전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표를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발달된 부분이 사실은 저는 자율성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달된 부분이었었어요. 딱 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요.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왜냐하면 저희가 게임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세웠던 목표다 보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크게 발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능성에서는 이제 가능한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할 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조금 포커스로 하면서 아이들이랑 진행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능성이었고요. 관계성 또한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계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요. 저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도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더 중요할 거라고 봐서 임상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때 이제 구체적인 행동 관찰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기에 저희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임들이 스틱스택과 주풀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이 게임을 전반적으로 아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게임이 원래는 이제 뭐 떨어뜨리면 마이너스로 가져가고 점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규칙을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이거 몇 번 만에 이걸 미션을 전체를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라는 목표를 세웠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 5번이면 이 목표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본인들이 목표를 수정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4번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목표 수정을 또 해요. 두 번째 하고 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경쟁이 아니라 너무 격려를 해주면서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여기다 놔야지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내주는 게 옆에서 되게 뿌듯한 걸 이게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걸 협동 게임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모습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꼬치의 달인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때 애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꼬치를 만들고 이름도 새롭게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하여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카드를 보고 시각적으로 빨리 게임을 만들고 순발력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카드를 보고 설명을 하게 했어요. 한 명이. 설명을 듣고 아이들을 행동을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로 아이들이 따라해요. 고기 끼우고 새우 끼우고 주문 받았으니까 고기 끼우고 새우 끼워야지. 이렇게 말로 한번 반복하게 했더니 스스로 아이들이 주문 내용 말로 하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쉬워요. 라고 나중에 발표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이거 말고 새로운 꼬치를 만들어도 되냐고 여기 있는 재료 말고 그러니 없는 게 소스라고 하면서 포스트잇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소스를 옆에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던 요 5회, 6회, 7회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요리의 달인 피피 캔버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사실 이 캔버스라는 게임은 저희가 14세 이상이라서 이게 아이들한테 적당할까 처음에는 의외였었는데 너무 아이들이 그림을 예뻐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게임의 룰에서 조금 벗어나서 투명 카드 전체로 해서 미술관 형태로 해서 게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3장 이상이 겹쳐졌을 때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앞과 뒤가 바뀌었을 때 느낌이 또 달라지는 것. 이 가지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랑 감정 카드랑 연결해서 자신의 감정도 이야기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 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게 그런 관계성이 약간 포커스를 맞췄는데 요리에 달인하면서 아이들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선생님들 누가 요리하라 그러면은 되게 부끄럽잖아요. 처음에 첫 아이가 할 때 말을 못하고 손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막 이러면서 되게 덜덜 떨었는데 이제 여기에 왜 집단을 만나다 보면 그런 아이들 한 명 있죠. 굉장히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꼭 한 명씩 껴있어요. 어느 그룹을 가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아이들이 모델링이 돼서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의 요리는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다음 아이들도 똑같이 오늘의 요리는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저희 요리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가 하니까 쇼맨십이 너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관계성, 모델링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행동으로 관찰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 회기 이후로 정말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제가 목표했던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 땡치자마자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안 가면 안 돼요. 라는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관계성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픽이라는 게임도 이제 약간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신기한 게 사진을 쭉 펼치니까 선생님 이거 심리평가인가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전혀 심리평가는 아니고 누가 이 그림을 냈을지, 이 사진을 냈을지 한번 찾아봐. 아, 얘라면 이거를 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 이거를 이제 관계성 있게 도미노처럼 사진을 쭉 연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와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뭐 색감이 비슷해서 도미노예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나오는 주인공이 비슷해서 도미노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카드를 거의 한 50여 장이 가까운데 이걸 아이들이 쭉 도미노로 연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가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이거를 관계를 맺었어? 라고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의 관계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능감 부분에서는 주로 전략 게임을 했어요. 포인트 샐러드나 이봐 그건 내 물고기와 사바나 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 게임이 가까운데 일단 포인트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거 있죠. 내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남이 가져가면 하는 거. 꼭 아이들이 한마디씩 다 해서 그거 가져가지 마. 제발. 이래서 아이들이 막 협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얘를 약간 게임을 약간 변형을 해서 오히려 목표를 설정하게 했어요. 내가 이거 한 3장 정도의 샐러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한 5장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먼저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을 때 이거 한 번 더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인트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0분, 길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처음 했을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한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한 2번 정도 방법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 할 때 뭘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봐 그건 내 물고기 할 때는 아이들 말투 아시죠? 이봐 그건 내 손이야. 이봐 그건 내 주사위야. 이봐 이건 내 차례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재밌었던 이 게임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동을 할 때 내가 이동한 후의 결과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얘가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를 별로 못 먹었네. 내가 고립됐네. 라는 걸 스스로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하고 나니까 문제에 대한 거지 본인이 수정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바나 파크 할 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바나 파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난이도 게임이라서 얘들아 너희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 하는 말이 저희 이제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류의 게임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협상도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자꾸 말로 하면서 유능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에는 좀 이제 마지막 종결이기 때문에 아이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때 항상 아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노래를 꼭 부르더라고요. 협동게임에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팀게임을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내 편이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라는 식의 소감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틀렸을 때 야, 너 때문이냐가 아니라 괜찮아를 같이 외쳐주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관계성까지 마지막 유능성까지 11회기 12회까지 종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구체적으로 했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딱 봐도 아시겠죠? 네. 결론은 일단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기본 심리 욕구를 증가시키는가?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성이 입증되었고요. 요거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저는 이제 친친교실의 같은 동반자예요. 친해지실
일만 남았으니까 네, 앞으로 좀 더 친해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현장에 많이 활용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